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풀에이스 영어의 교육이사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원아우하고의 인연은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동안의 시간에 함께 경험해오고 만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결과를 나타내는 것까지의 정말 증거인이자 거기에 이렇게 연사까지 하게 된 상황이어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영광, 감사? 막 이런 것들이 좀 산사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야, 제가 이제 오늘 공개해 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원어원은 아주 탄탄한 기반이 된 소프트웨어 학생 시스템이다. 거기에 더 불어서 더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 교수법을 첨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원이 탄탄하게 완성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좀 오늘의 제 주제를 최단기 교수법,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완성하는 하이브리드 구조 시스템을 한번 알려주고 싶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15년간 영어 교육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개발을 했다, 뭐 잘했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과 똑같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고, 어, 거의 대상이 초중고 아이들 중에 중고 쪽으로 좀 많은 결과를 내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위주의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다양한 초등 프랜차이즈도 써보고 그래서 초중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다 이해하는 시간이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직접 이제는 10년 동안 했던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교재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재 그를 개발한 게 아니라 주교재 외에 부교재인 섭 교재를 워크 시트 같은 교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집중을 하면서 수업의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교재를 그렇게 해서 58종을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학원 시스템은 어떻게 구조를 가지면 좋을까라는 구조 시스템, 거기에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까는 강사들의 교육 컨텐츠, 그리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야 할까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제 58종이다, 뭐 중고등이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모든 부분들, 또 이뿐만 아니라 이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AI 학원 자동 관리 시스템 이런 것까지를 좀 전반적인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편하게 하고 강사님들이 일을 좀 쉽게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집중이 돼서 어머님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2021년부터 직접 학원 운영하는 이제 개인 이렇게 개발한 학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년에는요, 사실 코로나가 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작은 공부방에서 하게 됐고요. 공부방에서 하면서 제가 만든 직접 개발한 구조와 커리큘럼과 그리고 교수법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낸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말 확장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학원으로 나오게 됐어요. 나오자마자 또 넘쳐나는 아이들이 효과, 입소문으로 인해서 계속 학원들은 확장이 되면서 매년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 중, 고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탄탄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생겨서 2026년에 드디어 브랜드로 런칭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기반으로 되어 있던 원아워. 원아워가 이 5년 저의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5년 안에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가라는 거는 원어가 없으셔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실 만드는 거 힘든데 왜 만들기 시작을 하셨나? 왜 스스로 학원을 이렇게 어, 개발하고
많은 구조들과 교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브랜드까지 하게 됐냐라고 한다면 제가 원했던 딱 목표는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구분구분해서 네 가지 영역을 다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기초를 세우지 못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언어를 언어답게 사용하지 못하네. 이거를 좀 제대로 한번 가르치고 싶네. 그렇게 돼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차별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하이브리드 학습 구조 시스템이에요.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이거를 보고 강의를 들어오셨고 그리고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을 제가 가장 앞쪽으로 뺀 부분은 아주 강점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모든 뒷부분의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하이브리드 학습 구조 시스템인데 여기를 이거를 분명히 나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왜? 전 당연히 좋은 장점들만 모아서 결합해서 좋은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학원이 진행되는 방식을 구조로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떻게 학원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노하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PT라는 공간이 있고 GT라는 공간으로 공간 분리를 하는 수업인데요. PT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퍼스널 트레이닝, 그러니까 1대1로 우리 아이를 뭔가 이렇게 개별로 봐준다라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PT라고 하는 건 개인 수업, 자기 주도 수업.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코칭해 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당연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로 GT라고 하는 부분은 그룹 티칭이라는 단어의 요약인데요. 그러면 GT라고 하는 그룹 수업은 결국 방금 PT에서 했던 수업을 자기 주도로 했는데 여기선 또 그룹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업들의 공간이 한 곳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1대1 수업, 그리고 한쪽에서는 바로 하면서 액티비티한 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조는 만들었답니다. 이게 바로 대형 학원의 퀄리티를 가지고 가고 소형 학원의 관리까지 챙겨가자라는 거죠. 이거 두 개는 기본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와 제가 만든 플레이스하고의 차이점은 또 뭐냐? 다르다고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조금 그냥 퀄리티가 완벽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소형 학원에서는 관리가 중요하고 대형 학원에서는 퀄리티 때문에 막 이제 수업에 선생님들도 퀄리티도 높게 이제 배치도 되기도 하고 교재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저는 소형에서도 좋은 퀄리티 그리고 대형에서도 좋은 퀄리티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구조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에빙하우스 망각곡성 장기기억 학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해서 장기 기회로 가게 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방법들이 이제 터득해 나가는 거지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 기억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그 구조를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이어가서 그 기억이 장기화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우리 시스템에 넣어보자라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새로운 단어를 아이들이 내 걸로 만들어지는 시간에 단어 그 노출량이 60회가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60회의 노출을 위해서는 우리는 꼭 이렇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은 알겠으나 저의 상황은 이렇게 수업에서 풀고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만 문장이 기반이 될 때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어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습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뉘앙스가 돼서 읽고 그냥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매 수업마다 구조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쓰고 말할 수 있게끔 큰 그림을 항상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보여주는 학습이 먼저 되면서 촘촘해지게끔 아이들이 좁혀져 나간다라고 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로 가기 위해서는 또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하기를 굉장히 많이 시키죠. 책을 읽게 하고 따라해 봐 하게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로 쓰기를 하게 될 수 있게 만들고, 쓰기가 되면 당연히 아이들이 독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글의 양이 늘어나며 문해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영어가 빨리 습득될 수 있는 방법은 말하고 쓰고 읽어서 문해력하게 하자라고 하는 구조로, 한 달에 월 20회 수업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조가 약간 이렇게 확장되어서 아이들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채울 수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식들로 커리큘럼이 쭉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이 간다면 아마 이렇게 아이들은 실력으로 고착이 돼서 영어는 이렇게 쉽게 배웠는데 결과가 정말 잘 나와서 나는 왜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아, 나 영어 쉽다. 영어로 성공해야지. 이렇게 영어가 우리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영어가 우리 아이의 성공의 기반이 되는 과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PT 구조를 한번 볼게요. PT존이라 함은 원아워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모두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풀 에이스북 안에 데이별로, 시간별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공간은 30분입니다. 그러면 입력 공간이라는데요. 먼저 오늘 학습을 배우기 이전에 아이들은 다 인지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단어일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문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을 직접 들어가기 이전에 30분 동안 기초 단어, 문장을 선생님과 함께 익혀보고 공부를 해서 간다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은 원어원 안에 템플릿이 있어서 그 안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학습들이 쭉쭉쭉쭉 있는데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빠른데 어떤 아이는 더디다 하면 그런 부분을 다 학습해서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코칭을 선생님이 해 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칭찬해 주고 모든 아이들이 그 클래스가 아이들의 정보가 동기화돼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30분 이후에 여기 있는 GT존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럼 이 GT존은 뭐냐면 방금 머릿속에 인풋되어 있던 입력 공간의 그 단어와 문장들을 이제는 아웃풋으로 꺼내주는 공간인데요.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뱉고 싶어 하고 바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방금 말했던 단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글이 된 아까 그 전체의 숲을 보여주는 역할을 선생님이 하시게 되고, 전체 보여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꺼내주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액티비티한 수업들로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공간입니다.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다시 원어워로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온라인 학습도 하고 그리고 스펠링도 써보는 워크북 학습을 통해서 오늘 아까 PT와 GT와 숙제로 한 번 더 다져주는 월 3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날 학원에 오게 되면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채점도 해보고 시험도 쳐보면서 이전에 배웠던 것도 복습도 시켜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체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좀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에 보시면 그림에서 딱 보이다시피 PT는 자기주도형 수업이기 때문에 30분 동안 1대1로 먼저 무언가 수업을 준비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수업은 첨삭식 수업이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학습입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이 수업 공간 안에는 어, 어학원 수업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학원의 수업을 가지고 발화 수업으로 확장을 한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수업이 된다. 그리고 그걸 집까지 연결해서 숙제로 15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과 워크북을 통해서 복습을 해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발음이나 내가 틀렸던 부분을 혼자 스스로 더 연습을 해본다거나, 우리 원어의 장점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고착화시켜서 내 실력으로 만들어주는 건 이 숙제의 원어와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아이들의 실력은 당연히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도 알겠어. 이렇게 그 학습을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플로우로 어떤 시간에 어떤 학습으로 선생님이 투입이 돼서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는 여기 시스템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날짜별로,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가 PT존의 내용과 GT존의 내용이 여기 양쪽에 들어 있고요. 거기에 맞는 수업은 강사용 PPT를 모두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PPT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60분 정량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월 20회 수업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업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선생님, 원장님 모두 아마 개인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학원을 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을 여러 명 두실 수도 있고, 학원 혼자 할 수도 있고, 상황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21년부터 처음 시작을 할 때 공부방부터 시작했던 그때도 저는 혼자 공간 안에서 수업을 했죠. 여기 공간 안에서 선생님이 정원은 8명으로 해서 2시 타임, 3시, 4시, 5시, 6시, 총 5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8명으로 수업을 하면서 30분은 PT를 하고 그 한 공간에 또 30분은 GT를 하는 수업으로 하나의 교실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학원으로 나가는, 오픈을 하는 공간을 제가 설계를 딱 이때 했을 때 생각했던 게 8명의 공간으로 4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 그리고 선생님을 나 외에 3명을 더 추가해서 해서 공간 4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던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클래스에 4개를 만드는데 공간은 3개로 만들고 선생님도 제가 수업하는 거 외에 2명만 더 추가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많은 차이점이 있냐면, 어, 아이들은 효과적으로 공간 안에, 엄청 넓지 않은 공간 안에 많은 학생 수도 받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구조만 잘 잡으면 이 안에서도 4개의 클래스 안에 선생님의 작은 지출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이 운영만을 해도 그냥 이 구조의 수익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됐냐면 여기에 노하우가 있어요. 8명의 그룹 공간은 이 아이들의 수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액티비티 해야 돼서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룹 수업의 공간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크게 2배의 공간을 만들어서 선생님 한 분이 16명의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상을 배치를 쭉 했을 때 공간을 여기에는 살짝 분리를 시켜주긴 해요. 책상을 가운데로 막아서. 그래서 여기에 1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GT로 수업이 시작이 되면 반대편에 있는 아이는 PT로 수업을 시작해서 수업 공간이 왔다 갔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 GT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 있는 4번 교실에 PT 있는 아이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PT에서 수업이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GT에서 수업이 시작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학원 수익 구조도 너무 중요한 구조다. 그러면 우리가 PT, GT 구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적은 공간이더라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학원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일관이라는 공간에 교실 3개에 강사 3명으로 클래스는 4개에 정원은 8명인 걸로 구성을 해보니 한 타임에 32명을 두었고요. 그래서 5시간 근무 환경으로 이제 수업을 오픈을 하니까 160명이 최대 학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로 차량이 없이 운영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 160명으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구조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습 공간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풀 에이스 잉글리시는 신텍스 문장 구조 도래를 키우는 하이브리드 학습 시스템으로 수업합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은 하루 1시간, 2개의 30분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30분은 개인 밀착 PT 수업입니다. 단어와 문장을 구조로 이해하며 아이의 속도에 맞춰 인풋을 채웁니다. 30분 후
아이들은 동시에 교실을 이동합니다. 집중은 유지하고 수업 방식만 전환합니다. 두 번째 30분은 액티비티 중심 그룹 수업입니다. 앞에서 배운 문장을 몸으로 움직이고 말로 표현합니다. 모든 활동은 문장 구조 완성을 위해 설계된 아웃풋 수업입니다. 게임과 역할극, 발표 활동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플레이스 잉글리시는 미국 교과서 기반 커리큘럼으로 초등에서 중등, 고등까지 이어지는 문장력 성장 로드맵을 완성합니다. 매일 쌓이는 영어 습관, 우리 동네에서 매일 만나는 미국 교과서 영어 전문 풀 잉글리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좀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차별점 1 번으로 노출을 해 드린 부분은, 만약에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구조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노하우를 좀 드려 봤고요. 두 번째 차별점은 방금 그 하이브리드의 교육을 한번 완성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교수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어떤 거를 선정을 할 때 다들 생각하시는 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면 좋을까?' 분명히 좋은 교재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어떤 기반의 학습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서 목표를 주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을까에 대한 이런 교수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는 신텍스 기반 학습법이라는 이제 그 학습법을 좀 만들었어요. 이름을 신텍스라고 했는데요. 이 기반으로 장기 기억으로 메타인지 학습법을 할 수 있는 구조, 그거를 이 구조 안에서의 공간도 있지만 교재 안에서의 공간도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에 이제는 교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학원 이제 신입생들 많이 오고 있죠. 그러면은 대다수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 보면 보통 학원에서 소리 영어로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서 단어를 인지하자 하는 뉘앙스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어를 떠듬떠듬 읽어 나간다거나 책을 읽어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 읽을 수는 있고 말하긴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하기가 먼저 되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먼저 트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읽기가 되고 쓰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를 먼저 아이들한테 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알고 보면 읽고 쓰기까지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초등과 고등 여기 사이에는 이 신텍스라고 하는 구문으로 넘어가는 거에 갭이 있다는 겁니다. 즉 초등학교 때는 뉘앙스적으로, 느낌적으로, 경험적으로, 발화적으로 영어를 하는데, 그래서 문장을 통으로 암기를 한다거나 계속 반복되는 쉐도잉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중등을 가면 문법을 해야 되고 고등을 가게 되면 구문 분석을 해야 돼서 뭔가 막 구조적으로 영어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갭을 낮춰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처음부터 영어를 구조를 쌓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텍스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5년 안에 고등 영어 실력의 핵심을 가질 수 있는 이거는 바로 어 이렇게 뭔가 초등부터 고등의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는 신텍스라는 거를 가져가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영어 언어를 쌓아 나갈 때 구조를 흐트러지게 뭔가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구멍이 어디에 있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쌓아 나가 보자.'라고 하는 걸 신텍스 기반 학습법으로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보면 딱 이제 이게 열쇠예요. 초등의 재미와 고등의 성적까지 연결하는 유일한 열쇠 신텍스. 자,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책 가지고 어떤 문법 책을 가도 제일 첫 번째 문법에 딱 첫 페이지를 피면 팔품사. 그리고 딱 피면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왜 처음에 기반 없이 그냥 나중에 문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애들이 책을 읽게 되면은 구조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이 구조를 알고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건 어떨까? 정말 기본적인 뉘앙스를 알더라도 구조를 좀 알고 말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누가 한다 무엇을 어디서 언제라는 5개의 낱말의 구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구조의 뼈대가 있다면 거기에 추가해서 문장이 아무리 길어지고 초등의 문자의 렉사일 지수와 고등까지 가는 렉사일 지수가 많이 길어지더라도 이게 벗어나지 않는 구조를 계속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으 그
이제 구조 안에 이렇게 넣어 놨어요. 교재에 어 레벨이 있잖아요. 그럼 파닉스부터 스토리를 읽고 그리고 문법을 가고 그래서 계속 레슨에 올라가서 이제 고등까지 가는 이 구조 안에 학습 뷔페 구조는 이렇게 5가지로 들어가는데요. 단어를 먼저 배울 때 단어가 문장으로 만드는 구조 원리를 그냥 처음부터 만들자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인공인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이 행동을 하고 행동이 당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당하는 아이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시간들을 쭉 아이들이 계속 내 환경에서 말을 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영어는 나 이렇게 품사대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여기에 배치가 됐을 때 어떻게 문장이 나열되는지들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 말도 해 보고 이런 것처럼 내가 첫 번째 개념은 공간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해야 될 말들에 대한 순서를 생각하면서 한번 단어들을 나열해 보는데 이렇게 나열해 보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다, 무엇을, 어디서, 언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 보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쪼끔 더 이제 5 년간 저 학습을 거의 1 년, 2 년, 3년 계속 액티비티하게 수업을 하면서 저게 계속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문법이 실제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SVOCM이라는 단어들의 축약어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하브루타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방금 나온 단어들 당연히 읽을 수 있죠. 여기에 있는 문장들 다 읽을 수 있지만 이게 뭔지 이거는 주어고 얘가 나는이라는 아이인데 동사를 이 동사가 주인인데 이 동사를 하는 아이고 이 목적어는 동사를 당하는 아이고 막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인칭 단수는 s를 붙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분석하는 가이드를 본인 스스로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게끔 구조로 가져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때 그다음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문장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명사구는 네모 괄호, 형용사구는 동그라미 괄호, 부사구는 뾰족 괄호를 활용해서 이렇게 있는 문장의 불필요한 부분들, 수식어들은 표기를 하는 구문 분석을 해요. 자, 근데 저희 이 과정으로 쭉 가게 되는 시간은 5 년. 5 년이면 초등학교 5 학년 때 이렇게 고등 수준의 문법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증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레이스 영어의 학습 설계는요. 이렇게 품사를 먼저 가르치고 그거를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의미의 신텍스 언어 설계를 가지고 가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언어 설계가 통으로 볼 수 있는 신텍스 언어 사고가 있다면 그걸로 우리 아이들의 영어 문장을 구조 도내로 구축시켜 줄 수 있도록 쭉 이제 1 년, 2년 이렇게 그리고 문단으로 보여주면서 문해력 계속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랑 서술형 평가들로 이렇게 계속 이제 애들이 기반이 다져지면은 이제 추가로 이런 학습들을 해주면서 결론은 대학교의 실력에서 갈 수 있는 논술, 에세이 이런 것들이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코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목표는 하나예요. 단시간 안에 결과가 1 등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수법이 있다라는 걸로 어느 전국 지역에서도 이렇게 대치동 로드맵을 발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 교수법을 가지고 저는 커리큘럼을 좀 완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핵심 교수법을 제가 좀 노하우로 알려 드릴게요. 이제 가장 제가 계속 지금부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계속 빠르다.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최단기 학습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 원어원 안에 그 구조들을 계속 다 심어 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5가지 한번 구조를 볼게요. 여기에 플레이 파닉스의 파닉스를 선생님이 아무리 즐겁게 소리를 낸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거를 다 따라갈 수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그래머를 가르치는데 이거에 대한 구조를 볼 수 있는 훈련은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복부 보컬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노래로 쉐도잉 단어를 뭔가 보컬을 노래를 하는데 이거의 장치는 또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그다음 책 1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독해 습관을 또 어디에 있느냐. 자, 이런 내용들의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공간들이 지금 다 원어원 안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원어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들로 잘 쌓여져 있는 것들로 원어원의 기능들만 템플릿에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체계적으로만 짜여 주셔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면 방금 그 빠른 커리큘럼의 5년 커리는 분명히 보장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 원어원이 어떻게 탑재를 했는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좀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 파닉스. 파닉스는 재밌습니다. 파닉스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라고 하는 플레이로 들어가서 플레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재미있으려면 분명히 소리가 의미로 전달이 돼서 어떤 알파벳의 음가를 본인이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그거를 단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확장되게끔 스스로 하나를 알아도 또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학습으로 아이들이랑 이렇게 액티비티한 것들을 끌어준다면 그게 진정한 플레이 파닉스가 아닐까. 그래서 그냥 재미있다가 아니라 정말 영어로 놀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한 모습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노하우가 딱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강사용 PPT가 있어서 이제 PPT 안에 모든 영상과 어떻게 수업 자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티지들, 멘트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임 수업들을 다 PPT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수업들에 보면 먼저는 첫 번째 파닉스 1 번, 2 번, 3 번은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벳 A가 있어요. 그럼 원어민의 소리를 듣는 이 음가 A는 에라는 소리를 한글로 에, B는 뿌, C는 크라는 글자에 처음에 노출을 시켜주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에라는 글자가 A의 정목이 돼서 에라는 글자를 우선 인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에가 사라져요. 그리고 원어민의 소리를 가지고 입 모양을 새끼손가락 두 개를 세워서 입에 들어갈 정도로 "에." 하고 벌리세요라고 하며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해 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입 모양을 따라서 아이들이 한글로 방금 인지했던 그 A와 A의 매칭의 글자가 스텝 1 에서 3 까지 갈 수 있는 연결은 분명히 이렇게 뭔가 기억으로 인지되고 소리가 아웃풋되게끔 먼저 개념을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럼 1 번, 2 번, 3 번은 뭐냐면 학습이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A, 에, B, 뿌 이렇게 하는 노래들을 찬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찬트로 어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아이들에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가지고 어떤 단어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c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C는 크, A는 에, T는 트라고 하는 그 파닉스의 음과 조합의 글씨가 딱 나타나서 이 글씨가 크와 에가 만나서 캐, T가 트가 된다는 글씨로 또 개념을 한번 잡아주고 또 사라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까 했던 그 글씨의 조합들이 이렇게 만난다라는 걸 딱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만 보여져요. 그래서 cat라고 하는 글자를 계속 반복하게 읽게 하고 앞강 뒷약을 얘기해서 문장으로 가져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이드 월드는 계속 노출시켜 주니까 이 문장들로 계속 읽게끔 계속 아이들한테 발화하게 하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모든 수업들이 개념, 이렇게 발화, 액티비티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이 소리 배우기에 가장 저는 집중해 가지고 모든 교재가 편찬이 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플레이 파닉스의 노하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파닉스는 저렇게 학습을 했다면 두 번째가 이제 어휘를 외워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때 저는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교재 중에서 챈트보카라고 해 가지고 원어민과 한국 선생님이 녹음을 해서 한국의 노래를 막 들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은 PT존에서 한 번, GT존에서 한 번, 그리고 숙제를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학습을 하면 저희가 월 20배 수업이니까 총 60 배가 노출되는 아까 장기기억 학습법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단어는 쓰는 학습이 아니라 항상 외우는 노래로 즐겁게 부르는 노하우로 두 번째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워에 정확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 애들이 동시통역으로 노래를 하고 그래서 PT, GT 숙제로 계속 1 회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텍스 학습법인데요. 이거를 그래머 테트리스로 교재랑
그 원어원에 탑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도형으로 팔품사를 익혀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그 품사가 아까 문장으로 누가 한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구조로 쌓게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원어원에 어순배열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을 원어원을 보면서 더 활용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교재에 더 담은 게 딱 이미지가 이렇게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뭘 넣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잖아요. 근데 그냥 막 인지돼서 책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알고 어순 배열을 하고 그걸로 영작을 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원어의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워크북에 기반을 계속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팔품사를 학습한 거를 문장으로 나열할 때 이렇게 누가 한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의 기반으로 가르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되면 아이들이 퍼즐을 합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일 때는 이렇게 s가 붙고 동사 이렇게 품사의 나열을 통해서 어떻게 문장이 확장되는지들을 블록 게임을 하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게끔 진도가 나가고, 직독직해를 끊어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덩어리를 이제 가르치는 학습. 그래서 구와 절을 끊으며 독해 속도를 향상하는 해석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다음 구문 분석으로 이렇게 본문 해석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어 지금 파닉스 5개월이 끝나고 문장으로 들어온 애들이 '아니 저렇게 어려운 수업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렵지 않게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쉐도잉으로 노래를 하고 뮤지컬 막 이렇게 빠지고 애들이 스토리에 막 흠뻑 젖어서 단어를 인지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는 이렇게 직독직해 수업도 있고 플래시카드 게임의 수업도 있고 품사 수업도,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회화 발표까지 이런 것들로 요소들을 다 1 일부터 20 차까지 매일 다른 학습으로 다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구문 분석을 하는 아이들이 아직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문법을 나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라이팅을 하고 그다음 틀린 문법들도 설명을 하게 하고 내가 직독직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구문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본인들이 선생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하브루타 방식으로 문법을 발표하게끔 모든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여기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365 일일 1독 하는 건 원어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원하는 교재들을 거의 이렇게 탑재를 다 해 주셔 가지고 원서들이 쭉 들어가 있는 상황의 교재들의 문제를 만들어서 첨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1일 1독을 할 수 있도록 과제에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재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1일 1독의 다독을 과제로 넣는 다독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쪼끔 더 플레이스에서는 이제 이외에도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걸 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런 양들은 결국에는 수능과 굉장히 좀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양이 많아야 결국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에 좀 비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독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플레이스는 이렇게 서울대 초등 영어 시험을 제공을 해서 이번에 첫 회로 이제 대학 진학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매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걸로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좀 앞으로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 분이었는데 지금 벌써 40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뒷부분에 원어원 시스템에 제가 앞으로 이제 지금 보여 드릴 건 그 템플릿이거든요. 그 템플릿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지금부터 쪼끔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10분 안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테니 이거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자료들은 받아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할 거고, 그걸 잘 보시고 템플릿도 그대로 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참고해서 설명드릴 테니 한번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플레이스를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자체 독재 개발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에 ELT 교재를 능률해서 채택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의 툴을 원어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다 원활하게 강사용 PPT나 모든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어드민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을 가지고 왔고 스스로 독자 개발한 영어 학습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커리큘럼에는 초, 중, 고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초등은 5년이라는 거고 매일 20회 30분, 30분 그래서 어휘량이 거의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수 있게끔 가는 상황이고요. 중등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매일 수업이 아니라 주 5회, 주 3회 수업이고요. 월 12회로 아까 30분, 30분 하던 수업을 이번에는 2시간을 40분씩 쪼개서 문법 40분, 독해 40분, 그리고 원어워 학습 40분으로 이렇게 세 공간을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은 이제 주 2회 수업으로 해서 50분, 50분으로 이렇게 하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교재는 이렇게 스토리북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ELT 교재로 능률에 있는 교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커먼 파닉스 그다음 쇼타임의 뮤지컬 교재, 미국 교과서, 그다음에 그래머인 포커스, 그래머인 마인드의 문법, 그다음 리데잇은 30에서 쭉 해서 200까지 쭉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주니어 능률 복화로 쭉쭉쭉 올라가고 듣기 평가도 있고 그다음 문해력 책도 있고 등등 막 이런 교재들이 있지만 사실 교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방금 그 노하우로 시스템북으로 만들었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이제 독자 개발을 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워크북을 제가 한번 템플릿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재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제가 드릴 거는 이렇게 5개 코스예요. PLACE가 있는데 P는 파닉스예요. 그래서 파닉스는 5개월 코스라서 알파벳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연속지음 이렇게 5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5건을 그대로 하루치씩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닉스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첫날의 내용들로 이제 제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A는 여기에 보시면 P레벨은 이렇게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5개월이고 월 20차 수업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단모음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주교재가 있다면 저희는 시스템 부관을 때 펼치면 1일부터 21차시까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GT존에서는 이렇게 파닉스 송을 하고 어떤 PPT를 해서 이 수업을 하세요.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하고 PT존에서는 파닉스 챈트하고 풀아워라고 적혀 있는 이게 원아워거든요. 그럼 원아워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풀북에 대한 내용 이렇게 풀이하세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숙제에서는 풀에이스북에 데이 원을 과제를 해라. 그리고 풀아워에 있는 이러닝 학습의 과제를 해라. 이런 내용들로 1일부터 쭉 이렇게 진도가 나가져 있고 여기에 맞는 구성들도 1-1, 1-2, 2-1, 2-2, 3- 리뷰, 3-4 이런 식처럼 한 달 안에 이 교재가 어떻게 끝나야 될지에 대한 월간 진도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끔 데이 1일과 2일에는 이런 그 애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PT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at place라고 하는 마크와 day 1일이라는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PT존에서 하면 되고요. 과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 at home이라고 하는 코스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책이 조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결국 원아워에 있는 내용들로 아이들 공부를 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라인을 한번 제가 드린 첫 번째 과제에 쭉 보시면 어 4일부터 8일차 첫 주차 차에 내용에 P가 있을 거예요. 그럼 P 내용의 좀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숙제를 제 템플릿을 보실 때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1, 2, 3, 4, 5권이죠. 거기에다가 PT존이 요렇게 있어서 파란 색깔 이 부분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과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와 아래가 똑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과제로 해야 될 부분은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템플릿 2개로 나눠지고 리드 365라고 이것도 과제이긴 한데 이거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과제로 1일 1독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단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과제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제 그 학원에서 할 건데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중복 반복인 거죠.
그럼 제가 아까 PT, GT, 홈워크이라고 하는 부분에 PT와 과제는 거의 동일한 학습을 하는데 이 안에서의 구조도 조금 있어요. 파닉스 송은 5곡의 노래를 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1, 2, 3, 4, 5의 내용으로 넣었냐면 노래가 달라서. 첫 번째는 알파벳 노래, 두 번째는 단모음,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교재는 단모음, 장모음, 그리고 요때는 단모음, 이중모음, 연속자음, 또 단모음, 연속자음, 이중자음, 알통제음 이렇게 단모음은 아이들한테 잊어버리지 않게끔 기본으로 계속 다 가져가면서 밑에 것들의 영상 노래들을 계속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아까 파닉스, 플레이 파닉스 가장 기본이 되는 챈트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는 타자 연습을 합니다. 파닉스 아이들이 음가를 알고 타자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원어원 안에 문제로 넣어가지고 이제 단어와 문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 하면은 시험 볼 수 있도록 단어 고르기, 해석 고르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단어 문장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단어 고르기, 해석 고르기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들이 요 안에 단어 문장 말하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체 커리큘럼의 파닉스를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눌러보셔서 아이들의 학습을 이런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노하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레벨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L과 L레벨의 가장 강점은 어, 뮤지컬 교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이 배우는 건 즐거운 회화 패턴의 뮤지컬 교재를 렉사일 지수를 쭉 늘려가면서 월 20개월 동안 이 학습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토리 교재를 가지고 1, 2주차 시에는 뮤지컬 교재를 쓰고 3, 4주차 시에는 리데이시라는 미국 교과서 수업을 저는 발표 수업으로 바꿔서 회화 액티비티 수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템플릿으로 드릴 건데 저희 풀북 안에는 또 1일부터 10일차시 해야 되는 학습과 그다음에 11일치부터 20일치 해야 되는 이 학습들이 이렇게 들어 있다면 이게 그대로 원어워에 해야 된다는 단어송, 단어학습, 문장학습, 더빙학습 이런 것들이 PT에 원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그 PT존의 교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월 시스템 교부 교재 안에는 학습 목표가 이렇게 1일부터 미국 교과서는 스토리텔링, 단어 카드, 문장 해석, 그다음에 도형으로 팔품사, 테트리스, 스펠링, 스피드 퀴즈 매일 다르죠. 뮤지컬 연극 발표회 그리고 테스트. 그다음 이런 이제 매일 다른 것들로 이렇게 워크북이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미국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회화를 가지고 본문을 학습하고 나면 영작 훈련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회화 스크립트로 바꿔가지고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2번의 발표를 해요. 그래서 1, 2주차 시에는 뮤지컬 발표를 하고 3, 4주차 시에는 이렇게 회화 발표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자, 그걸로 템플릿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A 라인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LFL, SAFLS 즉 20권 중에서 단계가 5개씩 올라갈 건데 5개씩 올라가는 각 교재의 대1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책 제목이 다 4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다 다른 내용이고 밑에 패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5가지의 책이 있구나, 4개의 책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레벨링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똑같이 PT존, 그 다음에 과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제가 얘기했던 단어는 노래로 외운다고 했죠. 그래서 월드송, 복붙복가송을 직접 저희가 넣었고 그 다음에 스토리송도 여기에 넣어서 아이들이 쉐도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어 문장은 또 이제 단어 문장 말하기 막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계속 학습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로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금요일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월말 테스트의 문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구나라고 제가 한번 첨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날은 아이들이 과제가 따로 이렇게 많기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만 보고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뭐 리드 송이랑 그 다음에 리드 365의 1일 1동만 과제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방금 여기 단어 문장 학습이 이렇게 단어 고르기, 해석 고르기, 더빙, 어순 배열, 문법 고르기, 단어 써보기로 저희는 순서를 좀 이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그 노하우도 한번 이거대로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금 봤던 거는요. 여기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은 그 2주차였잖아요. 그러니까 11일부터 15일까지 2주차였던 거는 뮤지컬 스토리 기반으로 숙제를 좀 넣어놨고요. 3주 차에 있는 18일부터 22일에 있는 이 템플릿은 여기에 있는 미국 교과서, 그러니까 LL 라인의 미국 교과서는 또 미국 교과서에 따른 회화 발표로 3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숙제를 또 다르게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아까 책이 4권으로 뮤지컬 구제를 4권을 넣어놨다면 이번에는 그냥 1일차, 2일차 2개의 스토리를 이어서 우리는 첫째 날 이렇게 미국 교과서 독해 날을 하고 두 번째 날은 회화 발표를 하는 패턴으로 하루 하나의 유닛을 2개로 나눠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걸로 낮은 레벨과 높은 레벨 2개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구성이고 여기에 테스트를 넣어놨고요. 다음에 이제 C레벨 같은 경우 이 레벨은 완벽하게 이제는 그 미국 교과서 기반의 학습으로 집중을 들어가요. 그래서 독해 기반이고 그 다음에 문법 수업, 어휘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는 신텍스 문장 시스템에 가장 집중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쓰고 라이팅을 하고 어, 수능형 문제풀이를 보고 내신을 하는 이런 내용들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진도표가 있고 그 내용들로 목차가 있으면 이제 품사 부분이 하브루타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수능 변형 문제를 넣고 그다음 구문 분석을 하고 실전 에세이 쓰는 이런 과정들로 갈 수 있도록 원어원을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C라인 같은 경우에는 C라인 전체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1, 2, 3, 4일치를 바로 연속해서 첫 번째 레벨을 드렸는데 이유가 이 CE 레벨의 특징은 문법 독해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월 20차시를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법 1, 2 그러면 1, 2일 동안에는 새로운 본문들의 이제 내용들 문법의 개념을 좀 배우는 날이잖아요. 그럼 개념을 이제 배웠으면 둘째 날에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하브루타로 설명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이제 문법 수업 안에는 주니어 능률 이제 복화 음원이 들어있고 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또 만들어서 듣고 거기에 맞는 이제 단어 문장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로 아이들이 똑같이 2개를 하는데요.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강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것 외에도 애들이 팔품사 강의를 잘 모르고 다음날 수업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의들을 좀 배치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너희가 이거를 동시 통역으로 저희가 영상을 넣어 놓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걸 들어야만 완료가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템플릿을 통해서 수업을 들어보실 수 있도록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아이들이 영작할 수 있는 것들, 단어 영작, 문장 영작 이런 것도 넣어 놨으니까 한번 이제 과제 안에 아이들이 더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되어 있다는 부분일 거고요. 독해하는 날에는 앞에 문법 날에는 중등복화송을 들려드렸는데 독해를 하는 날에는 불규칙 동사송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 동사송을 듣고 애들이 계속 쉐도잉을 하면서 또 불규칙 동사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맞는 또 학습 문제, 그 다음에 독해, 이게 문법 강의 이런 것들로 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구나 하는 테스트 문제는 문법 독해 어휘 테스트가 3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스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1일 1독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라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편성은 다 똑같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특징은 어, 두 클래스의 차별점은 아까 C라인에서 애들이 배우는 단계에서는 거의 불규칙 동사도 그냥 노래로 하고 좀 클릭해서 그 문장 배열 이런 식처럼 학습을 했다고 치면 이미 달달달 외워졌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다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웬만큼 단어가 거의 중등 어휘까지 다 도달을 했을 정도로 노래로 너무 많은 양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문법 실력과 독해 실력과 어휘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건 원어워의 진짜 시스템의 반복 학습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등과 고등 이런 시스템들은 추가적으로 있지만 오늘 배포된 건 제가 초등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플레이스 시스템을 조금 빠르게 알려드리면 이거예요. 교재 시스템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어드민이 있고, 그리고 LMS라고 하는 풀아워라는 시스템의 원아워랑 플레이스가 만나서 풀아워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풀아워가 있고, 그다음 원장님이 이수할 수 있는 풀패스가 있는데요. 풀북이라는 교재는 이제 모든 교재의 시스템북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어드민 시스템인데 여기에 강사 PPT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그 학습 이 시간표를 선생님 시간표를 딱 클릭하면 오늘의 차시에 PPT가 딱 연동이 돼서 아까 원아워에서 수업을 하고 온 아이들이 교재를 펼쳐서 어떻게 PPT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인데요. 요거를 아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음, 뭐 이렇게 이제 방금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이런 PPT가 열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티지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수업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원은 학습의 이러닝 학습으로 듣기와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학습들의 학습 루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시스템을,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노하우로 풀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시스템은 이렇게 교재와 이런 시스템 네 가지를 통해서 증명되는 이제 브랜드이고요. 저희가 2026년 1월 17일에 얼마 되지 않았죠.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한 달 됐네요. 플레이스 영어의 출범식인데 제가 마지막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Q&A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곳에 온 게 처음이라서 좀 너무 새롭고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스를 들어가고 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원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많은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한계가 있어서 플레이들을 처음 접하고 나서 너무 장비처럼 느껴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영어 교육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학원에서의 결과를 내는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건 원아워가 정말 아이들의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한 의견으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건 제가 이렇게 배치하고 템플릿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른 분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막 다양한 진짜 의견들 개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 정말 소중하게 의견을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와주셨고, 그렇게 협업까지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저를 이제 이 자리에서 저의 브랜드를 이제 소개할 수 있게끔 해준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원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부터 모두 가지고 있는 소스 이런 것들을 정말 다 퍼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 사실 수업 편성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저 진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또 업로드 시키고 그거를 싱크 맞춰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잘 따라하고 있는지, 단어는 이 양이 맞는지,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들어서 애들이 쉐도잉을 다 했으면 영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애들이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단어를 좀 재밌게 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거의 5년을 제가 다 투여해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해서 원어워 그냥 쓰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플레이스에서 오셔서 그냥 받기만 하셔서 쓰신다면 아주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QR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제 못 봤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 문의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